저는 지난 해를 선거와 전쟁의 해로 규정했고, 올해 우리와 글로벌 경제와 금융을 좌우할 키워드를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 또 하나가 AI와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기술적 변곡점.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 상반기 악재라고 할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리스크가 어느 정도 현실화됐고 또 진정돼 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이게 최근 사람들의 관심사인 주가와 환율에 미칠 영향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선 시나리오부터 보죠. 저는 진작부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보다는 박빙 승부로 갈 것을 예측했습니다. 이유는 이번 대선이 비상계엄과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의 의미보다는 점차 승리가 유력한 1번 후보에 대한 찬반이라는 프레임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따라서 야는 거꾸로 내란 종식, 여는 반 이재명이라는 선거 전략으로 임하게 될 겁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여권의 무리한 후보 교체 시도나 후보 단일화 등에 대한 부동층의 거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승패가 뒤집히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동안에 석연치 않았던 과정들을 그냥 흘려보내기 쉽지 않고 또 당초에 석연치 않다는 정도의 의구심이 지금 우리를 뭘로 보길래 하는 반감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대선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1번 후보가 과반수를 확보하느냐 여부입니다. 이 경제와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반을 간신히 확보하는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자꾸 달라고들 하시는데 저는 51대 42대 7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순조로운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이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반수 당선이 아니고 박빙이 될수록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제기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 높여놓게 될 겁니다. 새 정부 임기 초부터 탄핵 같은 반대 세력의 다양한 출범 방해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과반수 이상, 5% 이상 차이가 나는 승리가 이루어지면 잡음이 아예 없진 않겠습니다만 순조로운 새 정부 출범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경제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이자 동시에 지금까지는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정치적 불확실성의 상당 부분이 거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에는 호재가 됩니다. 주가 얘기부터 먼저 해보자면 일본 후보가 얘기하는 것 같은 코스피 5000 시대 같은 공약이 당장은 좀 지나쳐 보이긴 합니다만 당장 3000까지 한 단계 레벨업하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하반기에는 상당 부분 노출된 악재가 꽤 해소될 수 있어서 이런 한 단계 레벨업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문제는 기업이나 산업 자체의 본질적인 것들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나 반 엔비디아 동맹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지금 어정쩡한 상황이고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엔 강요된 미국 투자나 관세 때문에 수익성 악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일정 정도 벗어날 수 있는데 오히려 메이드 인 코리아 리스크가 커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장 몇 천이 된다 이런 전망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1달러에 1,300원대 할 때조차 제가 이건 좀 지나치다, 일시적 일탈이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슈퍼 강달러 현상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는 진단입니다. 근데 그 말이 무색하게 1,500원대까지 가지 않았느냐, 1,500원에 근접한 적이 있죠. 이건 당연히 비상계엄이 초래한 상황이고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아까 안정적인 출범의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때 일탈은 줄고 안정적인 환율대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그게 얼마냐? 저는 개인적으로 1,200원대로 봅니다. 비상계엄이나 트럼프의 관세 혼란이 없었다면 당연했을 환율대죠. 특히 이번에는 트럼프의 정책이 달러에 미칠 영향을 좀 고려해 봐야 되는데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 트럼프 고관세 정책의 핵심은 1985년 플라자 합의,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의
통화 가치를 높이는 방식을 다시 재현하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년간의 강달러를 청산하고 약달러를 유도해서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 이런 걸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즉 미국의 필요와 우리를 포함한 세계의 이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벌써 그런 급격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순조롭게 새 정부를 출범시키면 그 조정의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